홈팀 나고야 포메이션은 3-4-1-2이며 키무라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과 위치 선점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다. 모리는 중원에서 압박과 탈압박 모두에 능하며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올려주는 조율자 역할을 한다. 이즈미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라인을 흔들고 컷신을 통해 박스 안 혼란을 만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그래서 나고야는 키무라의 마무리와 모리 이즈미의 연계가 결합되며 홈에서 공격 패턴이 한층 다채로워진 상황이다. 또한 최근 홈 경기에서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틀어막는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원정팀 쇼남 포메이션은 3-1-4-2이며 오다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기반으로 볼을 순환시키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쉽게 공을 잃는다. 스즈키는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연계 속도가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된다. 오노세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꾸준히 시도하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전개는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쇼나는 중원에서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하고 전환 속도가 떨어져 후방이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나타나면 좌우 공간 관리가 무너지고 상대의 박스 침투를 막지 못한 채 실점 확률이 커진다. 나고야는 에이스 키무라를 중심으로 빠른 전개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을 갖췄다. 반면 쇼나는 전개 템포와 수비 전환 모두에서 불안정하며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무너질 확률이 높다. 결국 홈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나고야가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홈팀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메노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신 움직임을 반복하며 상대 수비를 흔든다. 후쿠다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템포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압박 해제와 전환 속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메시노는 전방에서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세밀한 마무리에서 기복을 드러낸다. 그래서 도쿄베르디는 볼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열리며 위기 노출이 잦다. 또한 측면과 중앙 사이 간격 유지가 완벽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약점이 있다. 원정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치미는 문전 침투 타이밍과 득점 감각이 날카로워 공격의 최전선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타루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차단과 공격 연결을 동시에 담당하며 경기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후지타는 좌우 전환 패스와 볼 운반 능력으로 팀 전체의 리듬을 살리며 세밀한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 세 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인 공격 루트를 형성하며 짧은 패스와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 블록을 흔든다. 압박을 받는 순간에도 한 박자 빠른 전개로 찬스를 창출해내며 득점의 결정적인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팀이다. 오카야마는 3명의 주축이 만들어내는 콤팩트한 패턴 플레이로 상대 블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췄다. 반면 도쿄베르디는 점유율 운영에 비해 수비 간격 유지와 뒷공간 관리가 미흡하며 압박 강도에 따라 경기 흐름이 흔들린다. 결국 이 매치는 공격 완성도와 응집력에서 앞서는 오카야마가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 체력 싸움까지 고려하면 오카야마 쪽의 승리 기대값은 더 크게 다가온다. 홈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앙은 제공권을 활용해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부족하다. 주앙 파울루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연계를 도모하지만 순간적인 템포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다. 오구라는 기동력으로 측면을 공략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 특히 공격 전개에서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며 상대가 중원을 봉쇄할 경우 대안이 사라지는 모습이 잦다.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벌어지고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약점도 분명하다. 결국 요코하마 FC는 공격과 수비 모두 뚜렷한 불안 요소가 공존하는 팀이다. 원정팀 니가타 포메이션은 4-4-2이며 하세가와는 속도를 활용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지만 슈팅 마무리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하지만 전방으로의 직선적인 패스가 부족하다. 시라이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박스 근처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니가타 역시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로워 상대 수비 입장에서 예측이 쉬운 흐름을 보인다. 원정에서는 템포가 느려지고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교체 자원 활용에서도 반전 카드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니가타 또한 장기적인 흐름에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쥐기 어려운 구조다. 양팀 모두 전방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어 득점 기대치가 낮은 매치업이다. 특히 교체 자원 부재와 단조로운 전술 패턴은 경기 후반까지 답답한 전개를 이어가게 만들 공산이 크다.
결국 루즈한 공방 속에서 90분을 채우며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세레소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다. 나카야마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휘저으며 끊임없는 압박과 전환 플레이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을 통해 측면에서 돌파와 컷신을 동시에 시도한다. 카가와 신지는 여전히 경기 흐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를 극대화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교체 자원 활용도 유연해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이 뚜렷하다. 원정팀 가시와 레이솔 포메이션은 3-4-3이다. 3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 역습 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마다는 날카로운 킬 패스로 빠른 공격 전환을 주도하며 카키타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든다. 고이즈미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잇는 역할을 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쉽게 흔들리는 단점이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노출과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하는 장면이 잦다. 교체 자원의 질과 활용폭 역시 홈팀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세레소는 홈 강세와 전술적 응집력에서 확실히 앞서며 다양한 공격 루트가 살아있다. 반면 가시와는 역습 외에는 확실한 플랜이 부족하고 체력 저하가 경기 후반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번 경기는 세레소가 홈 기세를 바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스오는 이선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세키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크로스로 측면 활로를 열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질 때 뒷공간 노출이 발생한다. 구스타프소는 압박 탈출과 빌드업 모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하면 볼 간수에서 흔들린다. 무엇보다 센터백 조합은 제공권에서 뚜렷한 열세를 드러내며 공중전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쉽게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정해 세트피스와 크로스 장면에서 불필요한 실점 빌미를 자주 내주고 있다. 원정팀 가시마 포메이션은 4-4-2이며 스즈키는 높은 타점의 제공권 장악과 문전 마무리 능력으로 확실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엘베르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신으로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리며 스즈키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득점 패턴을 창출한다. 후나바시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수행하며 빠른 볼 배급으로 측면 전개를 활성화한다. 특히 가시마의 풀백 라인은 크로스를 꾸준히 공급하며 스즈키의 머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적 루트를 반복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후반 교체 카드 역시 제공권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어 경기 막판에도 꾸준히 득점 기회를 이어갈 수 있다. 우라와는 빠른 전환과 이선 기동력으로 한 번의 반격을 노릴 수 있으나 수비 구조적으로 제공권 약점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반면 가시마는 스즈키의 머리를 활용한 공중전 패턴과 측면 크로스의 반복으로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승부의 무게추는 원정팀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가시마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 전개에 능하다. 에리소는 제공권과 침투를 겸비한 스트라이커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다치바나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템포 조절과 압박 탈출에 강점을 보인다. 오제키는 이선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연계와 공간 활용 능력을 극대화한다. 특히 가와사키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며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방 압박 전환이 날카롭게 이어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 기반의 운영은 상대 체력을 빼앗으며 공격 루트를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원정팀 FC 도쿄는 4-4-2 포메이션으로 단단한 블록을 형성한 뒤 빠른 전환 플레이로 역습을 노린다. 나카가와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 공간을 흔들며 공격의 활로를 찾는다. 다와라치 미다는 후방 빌드업에서 안정적인 패스 배급으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한다. 코이즈미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연계 모두에서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수비와 미드필드 간격이 벌어지면 후방 빌드업이 쉽게 끊기며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반복되는 약점이 드러난다. 특히 경기 후반에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수비 블록의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가와사키는 중원에서의 우위와 다양한 전술 루트를 앞세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에리송과 오제키의 전방 움직임은 FC 도쿄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며 찬스를 창출할 것이다. 반면 FC 도쿄는 빌드업 안정감과 공격 패턴에서 한계가 드러나며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칠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를 종합했을 때 가와사키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홈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